너나 잘하세요. 예, 양미숙의 친절한 미숙씨. 자, 오늘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날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일본이 계속 방출하겠다. 네. 일본은 굉장히 확고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10년 전에 일어난 일을 다들 이제 기억은 하고 계실 겁니다. 2011년 3월 동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규모 9.0의 대지진에 이어서 거대한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수소 폭발 그리고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동 중인 원자로의 핵분열은 자동으로 긴급 억제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장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쓰나미로 해서 전력이 공급되지 않음으로써 냉각 시스템이 마비되어 핵 연료봉이 고열에 노출돼 수소 폭발이 일어났고 방사성 물질이 묻은 수증기가 외부로 유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만 명의 희생자, 그다음에 이 후쿠시마 지역의 시민들은 피난, 그리고 원전 폐로에 40년 등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고였습니다. 그러면 오염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1호기부터 3호기에서 녹아내린 핵 연료를 냉각시키기 위해 원자로에 계속 물을 넣게 됩니다. 네. 이 물이 고농도 오염수가 돼 원전 건물 지하에 고여 있거나 건물 내부로 지하수가 침투하면서 원전 내의 오염수가 매년 400톤씩 발생했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1분전 부진의 탱크에 보관되어 있는 오염수 양이 최근에 이제 조사된 건 한 130만 톤 이상이 이르고 그 전에도 계속 좀 방류는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각수는 전혀 원자력하고는 관계 없는 물이어야 되는데 이 냉각수 자체가 이제 오염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이제 닿으면서. 근데 이 오염수에 관한 것이 이제 그린피스에서 2019년에 좀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당시에 이제 100만 톤이 넘는 오염수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진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예.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물질을 보면 뭐 좀 어렵습니다만은 스트론튬 90, 탄소 14 등 처리할 수 없는 방사성 핵종이 포함된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버리겠다고 일본이 이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오염수 방출은 일본에서도 지금 반대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미칠 영향이 막대하고 또 주변 지역, 특히 한국과 같은 주변 지역은 치명적인 오염과 위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정말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방출도 매우 위험한데 일본이 말한 대로라면 원래는 작년부터 하기로 했는데 올해부터 하기로 됐거든요. 네. 한 30년간 방출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여기 지역의 뭐 어업인들도 물론이고 우리는 완전 직격탄이기 때문에 특히 그렇죠. 부산 같은 예, 경우에 예.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놔둬가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구체적으로 문제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염 물질하고 오염 물질 어떤 게 있고 양 뭐 이런 것도 예. 안전성은 어떻습니까? 일단 먼저 안전성을 한번 살펴보면 그린피스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폐로 과정에서 원조로에 그대로 남아있는 플루토늄, 우라늄과 같은 고독성 알파 핵종들이 오염수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어제 이제 그 MBC 단독으로도 보도가 됐었는데요.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세슘, 스트론튬 등 생태계와 인체에 유해한 방사성 물질이 64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중수소에 대해서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고 있는 도쿄전력은 이 삼중수소는 처리하면 안전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중수소도 많은 물로 희석은 되더라도 농도가 옅어지지만 생태계와 인체에게 피해가 없을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농도는 줄어들더라도 방사선 물질의 총량은 그대로 바다에 배출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을 먹을 때도 소금 한 숟가락 넣은 국을 물 10바가지를 붓는다고 해서 그 소금의 양이 줄어드느냐 똑같은 말이죠. 예, 그리고 도쿄전력이 또 이런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알프스라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다핵종 제거 설비조차도 세슘 혹은 스트론튬과 같은 위험한 방사성 물질은 처리에 취약하다는
점이 있는데 이걸 또 일본이 숨겼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오염수 처리 기준을 음용 수준에 맞춰서 할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게 음용 수준에 맞췄다라는 그런 처리 결과에 성공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양을 살펴보면 우리 이전에는 러시아의 체르노빌이었는데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어로 초르노빌이라고 하는데 이 초르노빌 원전의 2배 가량이 많은 양입니다. 이게 워낙 그 전문적이고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그냥 뭐 이렇다 그런 그런 줄 알아라 뭐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서 참 기분도 나쁜데 어쨌든 자, 이 오염수 배출이 이제 한 30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또 뭔가요? 사실은 일본에서는 30년이라고 하지만 주변에 있는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중론인데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전 사고로 핵 연료가 녹아내렸지 않습니까? 그 세 개의 원자로가 있고 원자로에 남아있는 핵 연료의 열을 조절해서 그러니까 원자로가 계속 이렇게 고열이 나게 되면 또 추가적인 수소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열을 낮추기 위해서 계속 냉각수를 투입하게 됩니다. 냉각수가 투입하는 만큼 오염수는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럼 우크라이나의 경우도 초르노빌 원자로의 핵연료 제거에 지금 발생한 지 되게 오래됐지 않습니까? 근데 10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2배가 많지 않습니까? 핵연료 양이. 그러면 시간이 얼마 걸릴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최소 200년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2배라면. 네. 아니 좀 거칠게 말하면 뭐 괜찮다 했던 사람들 한 10년 동안 이 물만 계속 먹어보고 괜찮은지 확인되면 방류하든지 해야지 말이야 이 사람들이. 그런데다가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한다면서요. 일단 최근에 태평양 도서국가 포럼 등에서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최종 방류할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서 밝혀라고 요구했지만 그 도쿄 전력의 입장은 뭐냐면 최종적으로 바다에 버릴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측정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태도입니다. 따라서 향후 최소한 30년간 방류할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수준을 그 농도를 검증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확인할 방법도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도 국내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통해서 꾸준히 방류할 오염수에 대한 상세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일본은 오염수 방류의 환경 영향이 매우 적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이 검증하겠다는 말로만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어제 보도에 의하면 64종 중에 몇 개는 이제 한 12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검출되지 않을 거다. 그럼 그 검출되지 않을 거라는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검증하는 그 과정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과학자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보고 좀 참관을 하거나 그 이제 검증이 올바르게 됐다는 것을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결국 저걸 전부 다 말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염수가 그 인체에 미친 영향은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그 갑상선암 같은 경우도 이제 법원에서 한 번은 뭐 인정됐다, 한 번은 인정되지 않았다,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방사성 물질은 이제 과학자들에 의하면 다른 원소와는 달리 생명체의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성분인 탄소, 수소와 유기적으로 결합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체에 잘 흡수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물질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생체 내에 잔류하게 되고요. 시간이 길어지면 유전적 변형이 일어난다는 것이 최신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방사성 물질은 우리가 흔히 수산물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동식물 및 인체에 농축되고 방사성에 노출된 동식물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몸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이제 백혈병이나 혈액암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한국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평양 도서국가 포럼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태평양 도서국가 연합보다 더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네네. 아닙니까? 그것도 부산이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중국의 칭화대 연구에 의하면 오염수가 방류되면 한국에 7개월 안에 온다고 하거든요. 그럼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수산물을 우리 국민이 직접 먹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피해는 뭐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산물을 가지고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수산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요. 국내 업계는 특히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큰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근데 만약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그때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도 그 한일 어업 접촉 네. 때문에 심각한 네, 타격을 맞습니다. 입고 있는데. 예, 실제로 일본 수산업계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 인근에서는 어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을 국가들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50개국이 이제 수입을 하지 않았고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0개 국가가 여전히 금지 조치를 유지 중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자갈치하지면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네네. 예, 우리 자갈치장이 여러 뭐 상인들이 다 할 네, 수도 없는 거고. 맞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작년 7월 26일 이제 윤 정부가 들어서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한국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저희 생각에는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동의할 수 없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일본 정부에 더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하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라도 그렇고요. 실제로 나중에 방류하고 나서 일본이 그때 별말 하지 않았지 않냐라는 알리바이를 또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도 강력하게 반대를 해야 되고 검증이 되지 않고는 방류할 수 없다라는 확고한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그런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염수 방류하는 것 말고도 뭐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 오염수 방류엔 대안이 없다는 것은 일본이 매우 편의적으로 그리고 저렴하고 네. 쉽게 선택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쿄전력이 시도하는 방법은 일단 선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내 뭐 부지가 부족하다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최근에 발표에 따르면 저장할 부지는 충분히 있고 적어도 수십 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방류 보류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거든요. 그 방류 보류가 최선의 선택이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방광기를 더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일부 방사성 물질 위험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보류한 동안 또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도 밝혀야 하고요. 또 이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태평양 도서국가 포럼의 어떤 과학자들이 일본에 권고를 여러 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뭐 물을 많이 주입한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먹는 굴을 사용해서 또 예. 그거를 반감시킬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전혀 거기에 반응을 하지 있고요. 그것이 문제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뭘까를 한번 고민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그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과 연대할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연대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유엔 해양법 협약을 이용해서 국제해양재판소를 활용해서 오염수 방류를 막는 시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산물 금지를 WTO에 좀 국제적으로 연대해서 네. 제소를 해서 저희가 이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물론 이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이것이라도 빨리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니 지금 벌써 이제 봄에 방류한다고 하거든요. 그 일본이 그 방법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말씀드린 데 되게 정치적이고 예. 그다음에 간편하게 예. 가장 싼 비용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싸고 편리하게 하는데 그 결과 근데 그 결과 자기 국민들은 피해를 안 입냐면 자기 예. 국민들도 당연히 네. 피해를 입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거의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저는 피해를 입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 돈 안 쓰고 편하게 가겠다 예, 맞습니다.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다른 방법을 제시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네, 맞습니다. 단순히 비용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까지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데 7개월 걸린다고 했지만 이게 돌고 돌아서 전 세계에 전 세계에 영향을 다 줄 가게 수도 있는 됩니다. 건데 당장에 일본이 먼저 영향을 얼마 받잖아요. 전에 발표해 보면 그 일본 앞바다에서 잡힌 농어에
세슘이 과도하게 이제 검출되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부산 참여연대의 양미숙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동네 아시아도 오늘 어색역전환 꼼치 이야기 해가지고 뭐 몸값 귀하게 됐